Recording in progress. 자, 저희는 여러분, 자, 문법에서 챕터 5 접속사의 이야기를 같이 갈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팔품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자, 팔품사 중에 하나인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죠. 바로 뭐냐면 절과 절을 연결한다 라고 하는 연결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절이라는 게 주어와 본동사인데 주어 본동사가 하나만 오면 되잖아. 그치? 하나만 오면 되는데 내가 나 문장 하나에 주어 본동사 절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 이럴 때 이 절과 절을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I와 I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중간에 끼워서 쓴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문장 안에 가장 기본 공식인 본동사의 개수. 자, 지금 보시면 본동사가 총 2개잖아요. 자, 본동사가 2개일 때 접속사 몇 개 와요? 하나 오잖아요. 그래서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더하기 1이라고 얘기하는 문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장 기본 공식을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강조하는 부분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별일 없으면 어법 문제를 풀 때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어법을 내가 본다는 건 문장의 구조를 본다는 거니까 어법이나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오면 항상 첫 번째 본동사가 누구인지, 두 번째 접속사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개수를 잘 맞춰보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더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절이 2개 이상 들어올 때 접속사를 연결해. 거기까지는 다 알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문장 안에서 내가 원래 절이 하나만 오면 되잖아.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절을 추가를 한 거잖아. 그래서 이 또 다른 절을 추가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같이 붙인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오는 절들을 만날 때는 너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접속사가 오지 않은 절을 주인이 되는 절이라고 해서 주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실제로도 main clause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여러분 영어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접속사와 함께 오는 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봐봐. 주절은 문장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안 와도 되는 거야? 주절은. 주절은 반드시 와야 되지. 근데 얘들아, 종속절은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잖아. 얘만 오면 되는데 얘가 낑겨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종속절이 들어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엇이 생기냐면 아니, 주절 자체는 원래 와야 되는 거라서 온 거야. 근데 종속절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거야. 내가 이 상황에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낑겨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속절은 기본적으로 크게 3가지의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명사고요. 두 번째가 형용사고, 세 번째가 부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인 거야? 우리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절을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래? 어머, 여기가 비코즈랑 같이 와서 부사절이구나. 대시 오면 어머 명사절인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치?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전체가 바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상으로 주절만 오면 되는데 어쨌든 절이 추가가 된 거니까. 그치? 그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는다? 품사적인 부분에서의 이유. 자리의 이유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종속절을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게 있어. 근데 이제 아니 나는 근데 종속 접속사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형용사절 이끄는 접속사,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많이 들어보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왜 우리 되게 문장에서 되게 많이 쓰는 접속사 중에 또 하나가
등위 접속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위 접속사는 도대체 어떤 품사 역할을 해요? 명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아무 절의 역할도 안 해요. 품사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뭐냐면 되게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편해. 뭐냐면 등위 접속사라는 건 이름에 써 있지. 봐봐, 얘네들은 종속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이 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나눠서 그 안에서 명사절 이끄는, 형용사절 이끄는, 부사절 이끄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얘기를 해.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는 어떤 절을 이끌겠니? 얘들아, 등위절을 이끄는 거야. 근데 이 등위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한자라서 그래. 같을 등자에 위치 위예요. 자리 위자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 대상을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등위 접속사로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냐? and하고 but하고 or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오면은 무조건 이러는 거야. 얘들아 나를 기준으로 있잖아. 내 앞에 있는 자리와 내 뒤에 있는 자리는 어떻다? 서로 무게가 같은 거야. 역할이 같은 거야. 그치? 누가 더 봐봐. 여기는 주절과 종속절은 누가 제일 중요해? 주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중요도로 따지면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낑겨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종속, 어디에 그냥 속하는 개념인데 얘들아 등위 접속사는 그게 아니야. 내가 오게 되면은 나를 기준으로 내 앞과 뒤가 어때야 되는 거야. 서로 역할이, 무게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동격 관계랑은 달라요. 동격 관계라는 얘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역할과 무게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앞에 명사절을 썼어. 만약에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명사절을 이끌어지는 명사절을 썼어. 그럼 얘들아 그 뒤에도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명사절을 써야 되는 거야. 맞지? 아니면 내가 단순하게 그냥 절을 썼어. 그러면 뒤에도 절 써야지. 이거는 그래서 등위절이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래서 뭐야? 이때 이 and, but, or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이끄는 절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우리가? 등위절이라고 그래. 등위절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계성이 사실은 어디에 속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로 따지지 않아요. 그냥 뭘 따지냐면 야, 앞에 절 왔냐? 그럼 뒤에도 뭐 써야 돼? 절 써야 되는 거야. 왜냐면 무게가 같아야 돼. 여기 절 썼는데 여기는 명사 쓰면 돼, 안 돼? 무게가 달라지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가 갖고 있는 무게, 자리가 갖고 있는 역할을 사실 같게 본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요.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방금 제가 절과 절을 연결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앞에 만약에 명사가 써요. 그러면 뒤에도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무게가 같으면 되는 거라면서요. 명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앞에 그러면 형용사가 써요. 그러면 뒤에도 뭐 쓰면 돼요? 형용사 쓰면 되죠. 무게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역할이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등위 접속사를 항상 접속사를 배울 때 먼저 배우긴 하는데요. 이 접속사 중에서 등위 접속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속 접속사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종속 접속사는 접속사가 분명히 이끄는 절이 있고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 전체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등위절은 그런 개념이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앞에 어머 명사가 왔네. 그럼 내 뒤에도 명사 써야지. 앞에 형용사 왔네. 그럼 형용사랑 연결을 해야지. 왜냐면 우리는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무게를 갖고 있는 존재만을 연결할 수 있거든. 등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등하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남녀 평등의 개념처럼. 그치? 남자하고 여자가 평등하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누가 한쪽이 더 위치적으로 높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 개념처럼 보는 게 등위적 접사라.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등위 접속사를 얘기할 때는 등위절의 개념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동일 성분을 연결을 해야 돼요. 즉, 무조건 절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성분이 같으면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나 앞에 명사 썼는데 그럼 뒤에 명사 쓰시면 돼요. 형용사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 썼는데 그럼 형용사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 성분을 연결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앞과 대상이 서로 같은 형태의 구조를 계속 대칭의 구조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걸 저희가 병렬 구조라고 얘기하죠. 병렬 구조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parallel이라는 표현으로 아이고 영어 단어를 까먹어가지고 평행 구조라고 그치? 평행 구조 parallel이란 말을 우리가 바꾸면 평행이란 말이에요. 평행하다. 서로 마주보고 가는 거예요. 마주보고 갈 수 있어야 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동일 성분을 연결할 수 있다. 근데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투부정사가 딱 연결이 됐는데 뒤에 동명사, 투부정사 예를 들면 명사적 용법으로 썼어 얘들아. 그래가지고 내가 and 뒷자리에 명사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동명사도 되잖아.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지, 그치? 투부정사 썼어? 그러면 너 같은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써야 되는 거야. 너 그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도 하죠. 동일 성분뿐만 아니라 동일 형태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끼리, ing는 ing끼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또 한 가지 특징. 여러분, 저 지금 등위 접속사의 특징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동일 단어 반복 시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야.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뭔 소리냐면 제가 뭐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 그는 친절해. 그리고 그는 젠틀해.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 앞에 he is kind and he is gentle이잖아요. he is, his가 반복되죠. 그러니까 and를 기준으로 앞에도 절, 뒤에도 절 얼마나 좋아. 예쁘게 딱 등위절 왔잖아. 그런데 그게 왜 여기서 봐봐. his 반복되잖아. 반복되는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앞에가 반복되는 것을 뒤에서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kind and gentle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문제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등위 접속사의 병렬 구조는 실제로 수능 어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하는 기본 형태의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 문제를 풀 때 29번 문제가 어법 문제잖아요. 이 29번의 어법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고 1번부터 5번의 보기 중에서 반드시 하나가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병렬 구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 and를 기준으로 해서 and 뒷자리에 어떤 단어를 쓰고 예를 들면 to have를 쓰고 밑줄을 치는 거야. 얘들아 to have 써도 돼 안 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를 해줘야 되는 거니? to have가 왔다는 건 투부정사를 쓴다는 거잖아. 그럼 앞에 뭘 봐야 돼? 투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투부정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를 들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정확하게 이 to have와 이 to learn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요. 이건 고3 때까지도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절 수 있는 아주
많이 여러분 절려고 하면 확실하게 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의 개념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주 단순하게 and, but, or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져가자. 첫 번째는 동일 성분을 연결할 수 있고 동일 형태를 연결할 수 있으면 그것을 다른 말로 병렬구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동일 성분, 동일 단어가 반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단어가 반복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생략이 될 수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그리고, 그러나, 또는 이라고 하는 and, but, or 이 세 가지만 등위 접속사로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지 얘들아. 근데 이 등위 접속사가 약간 추가적으로 쓰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등위 접속사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세 번째가 여러분, 네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은 저희가 아주 자주는 안 쓰는데 바로 왜냐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for예요. 그럼 for가 왜냐면이라고 얘기하는 because의 의미를 써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쓸 때요. 절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절이 오고요. 그 다음에 for를 기준으로 갑자기 뒤에 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전치사로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이때 for는 because의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왜냐하면이란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가끔 나와요. 해석상으로 문제 물어볼 때 나오는 거라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에 5번. 자, 우리가 누가 있냐면 예뜨도 있어요. 여러분 예뜨도 그러나라는 뜻인데 예뜨도 그래요. 얘도요 아무 때나 그냥 예순 근데 왔다리 갔다리 조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상황에 따라 좀 보셔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겠냐면은 이렇게 구별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예시 사실 아직 뭐뭐 아는이라는 표현으로 써요. 이럴 때 예순 주로 어떻게 쓰냐면 부정문에 부정어랑 같이 와요. 그러니까 not yet의 표현으로 쓴다거나 또는 주로 문장의 맨 끝에 와요. 그걸 우리는 문미라고 얘기해요. 꼬리 미자를 써서. 그러니까 문장의 맨 끝에 오게 되면은 이때는 여러분 사실 그러나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맨 뒤에 왔을 때에도 아직 뭐뭐하지 않는 이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앞에 막 절을 썼는데 얘 써놓고서 뒤에 막 절을 써. 그치? 이러면은 이때는 그러나예요. 이때는 그러나예요. 문맥을 따지세요. 자, 그 다음에 for 다음에 yet 그리고 하나. 우리 진짜 많이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so야. 여러분 근데 so는 진짜 중요한 게 딱 한 가지예요. 얘를 쓸 때는 반드시 절과 절 사이에서만 쓰셔야 돼요. 약간 for하고 비슷하죠?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등위 접속사라는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살짝 더 얹어서 보는 게 여러분 교재 지금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75페이지에 2번 있잖아요. 자, 요것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죠. 저희는 이걸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 상관 접속사를 꼭 알아야 하나 싶어. 서로 관련 있는 서로 관계에서 오는 접속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봐봐. 책에 있는 거 그냥 적는 거야. 여기까지 딱 보시면 여러분 봐봐요. A하고 B를 연결하는 게 누구예요? A, B를 연결하는 게 and고, or고, nor고, but이죠. 맞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감이 와, 얘들아? 결국 and하고 A하고 B를 연결하는 건 바로 누구라는 거야? 동의접속사야. 그래서 얘들아 앞에 A 자리에 예를 들면 명사가 써. 그럼 너 B 자리에 뭐 써야 돼? 명사 써야지. 해석도 중요하지만 자리도 중요하다. 근데 왜 상관이란 말을 써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지금 보스가 둘 다란 뜻이잖아요. 둘 다라는 말을 쓸 때 항상 and를 쓰시고요. either 또는 하나, A 또는 B라는 표현을 얘기할 때는 or, 둘 다 아닌이라고 할 때 not or, 그래서 nor. not only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할 때도 여러분 쓸 수 있다. 여기서 약간 저희가 실제로 수능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너무 많이 써서 저희가 가끔 이런 거 많이 쓰죠. Not just A but also 생략 B. also는 생략 가능. Not merely A but also B. 다 똑같은 말이에요. A뿐만 아니라 B. 여기에 as well as가 있는데 네,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정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이게 상관 접속사 얘기까지 해서 이게 이제 등위 접속사 끝이야. 별거 없지, 써놓고 나니까. 근데 얘들아, 나는 되게 조그맣게 썼는데 너희들은 크게 써도 돼? 그치? 선생님 쓰다 보니까 작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쓸 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종속 접속사의 개념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등위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종속 접속사 얘기인데 종속 접속사는 사실 상대적으로 더 가볍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봤던 얘기들이라서 가볍게 정리를 할 건데요. 자, 그중에 저희는 오늘 이 1번과 3번 명사절과 부사절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보도록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 얘들아. 결국은 이렇게 주절이 오고 종속절이 왔을 때 이 종속절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인 거야.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따져요? 어떻게 알아요? 아이, 왜 못 따져? 문장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주어하고 동사하고 왔어. 자, 주어 동사가 왔는데 동사가 타동사야. 타동사 다음 자리에 또 다른 주어 동사의 절을 쓰고 싶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타동사 다음 자리에 목적어 자리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내가 절을 쓰고 싶다.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인데 명사 절을 쓰자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뭐요? 바로 절과 절을 연결하는데 뭘 써야 돼? 어떤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써서 표현을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얘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동사 앞자리가 주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뭘 쓰는 거예요? 내가 절을 쓰고 싶어요.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에는 뭐 써야 돼? 명사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 쓰면 돼요? 명사 절을 쓰면 되는 거니까 명사절을 얘기하는 접속사를 써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가 그래서 명사 자리잖아요. 저희가 문장의 형식에서 얘기하던 거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럼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전치사 다음 자리도 목적어 자리라고 얘기해서 명사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에도 접속사로 시작하는 명사를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을 써도 되나요? 네, 되기는 합니다만 모든 명사절 접속사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명사절 접속사의 위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위치부터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시작하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명사절 접속사는 누굴 보고 명사절 접속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저희가 보통 별일 없으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 사실 대시예요. 자, 제시라고 얘기하는 명사절 접속사를 여러분 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인지 아닌지, 인지 어떤지라는 뜻의 whether나 if로 시작하는 접속사를 쓸 수 있어요. 근데요. 얘는 인지 어떤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대순 해석 안 해요? 주로 그냥 것 정도로 해석하긴 해요. 뭐뭐하는 것이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은 하는데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의문사라고 얘기하는 패턴인 거죠. 자, 의문사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걸 나눠서 정리를 할게요. 자, 무엇, 누구, 어떤이라고 얘기하는 what, who, which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어떻게? how, why. 그치? 요런 의문 부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명사를 접속사예요. 자, 그런데 이 명사를 접속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접속사 뒷자리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라고 해. 얘들아, 근데 사실 너네 잘 생각해봐라. 내가 접속사를 쓰는데 접속사 다음 자리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니? 안 되지.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앞에 절과 뒷절을 그냥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절이 예를 들면 타동사가 왔어요. 그럼 타동사 다음에 뭐 써야 돼요? 목적을 써야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써야지 절이 온 거지.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온 거지. 맞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은 완전한 문장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 이름에서 대명사로 끝나는 이름들이 되게 중요한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나는 애들아 한마디로 말해서 내 뒤에 이렇게 절을 써가지고 말이지 그냥 나는 접속사 역할만 하는 거야. 이래. 근데 이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로 끝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얘들아 내가 접속사긴 한데 말이야. 내 이름 뒤에 요 대명사라는 말 보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말이지 접속사인과 동시에 내가 이끄는 이 절 안에서 명사, 즉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명사 역할도 같이 하는 접속사야. 라는 얘기를 해요. 약간 그러니까 멀티적인 아인 거지.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접속사인과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들아 당연히 주어 다음에 뭐 써야 되는 거야? 동사를 쓰겠죠. 동사가 타동사면은 목적을 쓰겠죠.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봐봐. 주어, 접속사이자 주어니까 문장에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거잖아. 완전한 문장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문법적으로 골라내는 문법적으로 선택을 할 때 쓰는 완전 불완전이란 개념은 바로 이 접속사 뒤를 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뒤를 끊었을 때 주어가 안 보이니까 주어가 안 보이니까 불완전해 보이네. 그래서 불완전 문장이라고 하는 거야. 자, 한마디로 의문대명사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다? 바로 불완전 문장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요? 얘들아 나머지는 똑같아. 그냥 완전 문장 갖는 거야. 무조건 다 완전이야. 원래 기준이 완전이야 얘들아.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돼. 의문대명사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좀 전에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보면은, 주어 자리, 명사, 목적어 자리,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여기에 다 명사를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절대적으로 대신 기본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자리 쓸 수 있는데 전치사 다음 자리에 명사를 접속사 대신 원칙적으로 쓰지 않아요. 자, 그리고 if절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타동사의 목적어 절까지만 이끌어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못 와요. 전치사 뒤에도 못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의문사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맘이야. 전사 다음 자리에 쓰셔도 괜찮아요. 네,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 정도 얘기까지만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은 요 정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명사절 접속사 중에서 약간 조금 주의해서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게 이제 의문사 중에서 의문사들이 되게 얍실한 게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투부정사 나올 때 얘기하는 건데 의문사들 자체가 이렇게 투부정사랑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얍삽한데 절이 아니잖아. 절이 아닌데 나 명사 역할을 해. 절은 아니라서 나는 구라고 그래. 그래서 명사 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 정도. 저희가 투부정사 할 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끝나요. 이게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만 하면 돼? 접속사 종류만 잘 외우고 의문대명사의 경우에 한해서만 뭐다 불완전 문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진짜 불완전한 건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내가 주어나 명사,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를 떼고 보면 주어나 목적어가 비어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보인다라고 하지 불완전 문장은 아니야. 불완전 문장을 갖고 오면 그건 잘못된 거야, 얘들아. 자,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는 어떨까요? 부사절 접속사는 더 할 게 없죠, 사실. 그럼 부사절 접속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 쓰는 거예요? 부사 자리 자체가 언제 써요?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예를 들면 타동사면 목적어잖아. 문장이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 완벽하게 들어와 있을 때 뭔가 더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문장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거.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앞자리라던가 맨 뒷자리가 가장 기본적이긴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낑길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맘이에요, 여러분. 그건 내가 알아서 쓸 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저는요, 이렇게 부사절을 낑길 때요, 보통 콤마를 써가지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 번 더 체크만 해주시고, 어쨌든 이런 자리를 부사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사 자리에 하필이면 접속사로 시작하는 절이 오는 거지. 이게 부사절이지 뭐. 그럼 부사절은 핵심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문장 자체에서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부사절은 문장의 자리,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략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왜 써요?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의미적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 쓰는 거죠.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사절 접속사를 의미로 나눠요. 그치? 그래서 어떤 의미로 나눠요? 시간, 이유, 양보, 조건, 결과, 목적의 의미로 나누죠.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우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류는 손 쓰기 힘드니까 자 힘들까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야. 페이지 이 책을 보면 안 되는구나. 페이지를 알 수가 없어. 자 페이지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 83페이지요. 거기 있지? 때를 나타내는 이 시간이야. 시간, 조건, 양보. 그다음에 이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목적, 결과. 보이지? 그치? 이거 외우면 돼. 끝! 됐지? 얘들아 너네 이거 알아 몰라? 여기 있는 거. 언제부터 배웠어?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배우셨어요. 그치? 그래서 거의 매 해마다 여러분 저희 접속사는 모든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해마다 최소 2권 이상씩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3까지 3년이죠. 곱하기 2죠. 6번. 그리고 보통 여러분 특강할 때 특강 같은 거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8번, 10번. 그리고 저희가 보통 저희도 고등학교 시절 들어와서 1, 2월에 방학 동안에 제가 문법적인 거 설명을 해드렸단 말이죠. 그치? 이렇게 하니까 한 최소한 못해도 10번 정도는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내가 새롭다 라는 단어가 있다면 외워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야. 수학도 우리가 너네 그렇지 않냐? 수학도 문제를 풀면은 그냥 문제를 풀고 나면은 선생님이 개념 정리해주고 문제 풀면은 이해가 다 되디? 안 돼요. 그치? 결국은 수학도 뭐 해야 돼요? 공식 암기하셔야 되죠. 그치? 뭐 2차 함수 얘기하면은 또 거기 뭐 2차 함수에 맞는 공식이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접근 방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내 맘대로 막 풀 수는 없어요. 물론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내 맘대로 풀 수 있어요. 그치? 그렇지만 그렇게 푸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식이라는 걸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땐 이런 공식을 대입을 해서 쓰렴. 이렇게 접근을 하렴. 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암기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맨날 수학할 때 제가 맨날 얘기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왜 수학 문제를 풀 때, 물론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언제 알았냐면 대학교 가서 알았거든요. 저도 수포자였기 때문에 수학을 하면서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렵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간 영어나 수학이나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똑같다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수학을 일찌감치 너무 일찌감치 포기했었는데 나중에 좀 후회를 했었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야, 공부해보면. 결국 영어도 봐봐.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얘기하거든. 근데 그 친구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장 공통점이 뭔지 알아? 안 외워요. 그냥 이해만 해요.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이해만 해요. 그러니까 뭐야? 이해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단어라던가 이런 것들 암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뭐해? 어차피 이해를 했을 뿐 결국은 거기에 써먹는 단어들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업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했어. 아, 알았어. 하지만 얘들아, 거기에 쓰이는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뿐인 거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가장 똑같아요. 모든 공부는 암기가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영어를 얘기할 때는 항상 단어를 외우시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보면은 나는 이걸 이미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얘를 따로 안 적어주는 거야. 그치? 이미 있는데 뭘 또 적어줘. 그래서 네가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별만 쳐. 그지? 어머 중요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별은 쳐도. 근데 뭐해? 읽어? 절대 안 읽어. 그러니까 항상 뭐야?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잘 모르는 거 있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보세요. 그리고 그거 하시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볍게 지금 부산을 접속사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챕터 5의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풀 때 어떻게 한다? 물론 본인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게 많겠지. 하지만 얘들아, 니네가 분명히 못 푸는 것들도 생길 거야. 모르는 것도 생길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옆에 봐. 써 있어. 그치? 보면 되는 거야. 항상 참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를 살펴보고 참고하고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건 얘들아 컨닝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컨닝하는 건 언제예요? 시험장에 갔을 때 책을 보는 건 컨닝하는 거예요. 시험 시간에. 그건 컨닝이에요. 그건 불법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평상시에 제가 공부할 때 내가 필기했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문제를 풀고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고 하는 건 절대 컨닝이 아니에요. 그건 인풋하는 과정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책 좀 보라는 얘기야. 네 머리만 믿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분사란다. 접속사 얘기에서 기본적인 얘기 정리해드렸습니다.